그렇죠.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실숙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절대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짜 없죠. 비밀이라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답. 야, 요 세 개는요,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여행 전문 기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신 기자, 어떻게 여행을 하면 재밌게 가냐? 뭐, 코스가 어떻게 짜야지, 뭐, 이렇게 신바람 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거만 있어요. 해답 있죠. 풀이하는 과정을 따라서 누구나 어떻게 가다 보면 정답이 딱 나오는 그런 해답 과정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도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여행하는 방식 자체가 그게 하나의 어떤 해답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야, 이 세 가지가 절대 없는데 이 세 가지를 퍼다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지하철 여행 이지다 이 말이죠. 진짜 공짜로 알려주죠. 비밀 같은 포인트만 찍어드리죠. 그리고 정답 같은 해답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요, 의정부를 갈 겁니다. 의정부를 가는데, 야, 요 코스대로 가면 진짜 정말 요 따끈따끈한 날씨 때 즐기기 좋게끔 해답 코스로 가는 진짜 명품 코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의정부의 행복을 부르는 투어입니다. 야, 요거 재밌겠죠? 자, 지하철 여행이지 43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의정부 투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복을 주 컨셉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양념으로 어떤 걸 곁들일 거냐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거, 날씨 좋잖아요. 따끈따끈하잖아요. 막 아지랑이 올라오고 막 난리잖아요. 이럴 때 따끈따끈한 느낌을 살려서 사람들이 뽀송뽀송하게 몰려드는 곳들 있죠. 북적북적. 그래서 의정부의 북적북적한 행복 트립 코스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스는요, 이렇게 갈게요. 의정부 가면요, 진짜 그냥 행복이 샘솟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이름이 재밌습니다. 행복로입니다. 행복로. 거기에 뭐가 있느냐? 다 있어요. 의정부에 핫플레이스가 다 모여 있습니다. 최고의 진짜 행복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 여기 가면 원래 행복로 안에 있는 진짜 정말 먹방 코스들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몸이 살찐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살찌는 코스 있죠. 의정부의 두 번째 행복한 코스는 어디냐? 두뇌, 머리, 치매 예방이 되는 도서관을 찾아갈 겁니다. 야, 요즘에 의정부가 도서관을 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이색적인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 몰려있는 곳은 진짜 정말 경기권에 의정부가 으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핫플레이스로 변신한 의정부.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행복로부터 찍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지하게 가는데 어디에만 내리면 되느냐? 의정부역 있죠. 1호선 타고 쭉 가다 보면 의정부역이 나오잖아요. 거기 의정부역에만 내리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 주변으로 핫플들이 다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항상 점검하는 거 있죠. 지하철 지명의 유래, 역명의 유래를 보고 갈 겁니다. 자, 의정부. 이 의정부,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게 역사가 있느냐, 이런 거 있죠. 이게 재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태조 이성계. 야, 이분과 관련했습니다. 이분의 왜 아들들 중에 나중에 이방원님께서 왕자의 난을 두 차례 겪고, 그리고 왕이 오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형제들을 가차없이 또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 열받습니다. 열받은 거죠.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열받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함흥으로 갑니다. 함흥. 그 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잘 아시는 함흥 차사란 말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빠가 함흥으로 가버린 바람에 이방원이 신하들 보내는 거죠. 설대가로 아버님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설대가로 신하들 보내는데 그 신하들 또 가차없이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열받았으니까 계속 화가 안 풀려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말이 함흥 차사다.
신하들을 보냈는데 야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보통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 함흥차사 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말이 함흥차사고요. 근데 이성계가 나중에 화가 슬슬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바로 수도로 돌아오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컴백을 하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춘 곳이 바로 지금의 의정부 땅이라는 거죠. 그 의정부 땅에서 행정을 수행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 그 행정을 받던 기관 이름 의정부라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 당시에 지명으로 의정부라는 말이 쓰이게 됐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저도 사실 의정부를 많이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하철 여행이지 코스를 소개를 하면서 제가 또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자, 여기에 나오시자마자 깜짝 놀랐을 텐데 하나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동상이 하나 역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달려가는 포즈예요. 달려가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을 뽑는 장면. 이 동상이 뭐냐면 야 그거 기억나시죠?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인을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역 앞에서 총을 쏘잖아요. 그게 중국에 있는 하얼빈역인데 희한하게도 의정부 쪽에다가 요 동상을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세워놨습니다.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필 의정부랑 무슨 하얼빈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이런 다양한 논란들은 있습니다만 그냥 요게 있다 그렇게 그냥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의정부역에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16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m 높이로 청동에 동상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 동상이 너비가 1.3m, 길이가 3.7m 꽤 큽니다. 높이는 2.5m 제가 말씀드렸죠. 청동이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때 당시가 1909년도 10월 26일입니다. 제 생일 조금 지나서네요. 10월 26일 날 오전 9시 반에 이토 히로부미의 한 방을 날리는 거죠.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거.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요거를 이제 제작을 했던 기관이 중국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하얼빈에 하나 놓고 그다음에 의정부에 하나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의 어떤 스토리를 느껴보고 가는 거죠. 그 주변으로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냥 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문구들 있죠. 그런 문구들 그다음에 손자국 있잖아요. 손가락이 없으신데 그 손가락 마디가 잘린 그 손자국 이런 것들을 다 그 옆쪽으로 둥그렇게 원형 우리 테이블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보고 나오시면 좋으니까 요거는 한 번씩 보자. 왜냐하면 눈에 팍 뜨니까 이런 거를 보고 지금부터 이제 의정부 투어 코스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행복한 코스고 사람들이 북적 되는 코스. 자, 아버님 어머님들이 의정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버님 그거 말고요. 찌개 그거 말고 요거 있잖아요. 시장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그 시장이 뭐냐면 제일시장이죠. 이 제일이라는 이름이 그겁니다. 경기권에서 가장 제일이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지하철 여행 이지의 이 코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제일시장이 올해로 우리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았는데 이 청룡의 해에 문을 열고 나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일시장이. 이게 사실 경기권에서 가장 커요. 요 일대로 상점들만 600여 개 이상이 들어서 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일시장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시장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제일시장 당연히 북적 되겠죠, 사람들이. 근데 제일시장 가기 전에 봐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에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쇼핑할 때 많이 가는 명동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시장이 있고 바로 옆쪽으로 뭐가 있냐면 의정부의 명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름이 행복로입니다. 재밌죠 이거. 그리고 행복로 안에
야, 이게 서울의 명동에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명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 길이 쫙 있죠. 보도블록 같은 걸로 해서 이쁘장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딱 있고요. 양 사이드로는 뭐가 있습니까? 상점들 있죠. 그다음 카페 이런 것들, 패셔너블한 상점들과 다양한 프랜차이즈의 그런 힙한 상점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는 명동인데, 근데 진짜 명동이 없는 거. 그게 뭐냐면 가운데 길이죠. 길을 따라서 가운데에다 뭘 만들어놨냐면,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한 500여 미터 길이로 뭘 만들어놨냐면 딱 반을 잘라가지고 한쪽은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또 뭐가 있냐면 숲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로 한복판에다가 가운데에 수로를 만들어 놓고 숲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길이 의정부 내에 행복로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있죠. 핫플이 생기면서, 이게 명동 같은 동네니까 핫플레이스가 서면서 여기가 2009년도에 참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선언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게 그때 당시에 행복해져라, 행복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도로 한복판으로 500m짜리의 테마형 구간들을 설정을 해놓은 거죠.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딱 그 경계 지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로가 있고 숲길이 딱 있잖아요.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게 뭐냐면 분수대입니다. 분수대는 알기 쉽게 거기에 딱 있어요. 조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조각상이에요. 남자 한 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하기 쉽게 아버님이라고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성 한 분이 옆에 서 계십니다. 의미심장하게 서로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서로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 표정의 사이죠. 마치 행복이 퍼져나갈 것 같은 그 조각상. 그게 바로 행복한 느낌의 조각상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분수대가 시작돼요. 그 분수대는 양쪽 옆으로 이제 분수가 올라오는데, 여기가, 이게 또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식수대도 같이 됩니다. 식음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진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숲도 그냥 숲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나무만 몇 그루 세워놓고 숲이다 이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의정부시에서 이 숲 구간을 꾸미기 위해서 금강송 있죠. 금강송 60그루를 이 일대에다 쫙 심어놨어요. 그 금강송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복궁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궁을 만드는 데 쓰였던 그 송 아닙니까? 소나무. 그 금강송의 60그루를 그 숲길을 따라 쫙 심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갈 길 바쁜 사람들, 북적북적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걸어만 다니지 말고 조금 쉬어가라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벤치를 또 놔놨어요. 벤치, 의자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잠깐 휴식을 취하고요.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현대적인 아트스러운 모양의 조각상,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그게 이름이 밀레니엄 오벨리스크입니다. 약간 뾰족하게 위로 세우는 거 있죠? 오벨리스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은빛으로 빛이 납니다. 금속 조형물인데 은빛으로 빛이 나는 거. 굉장히 높이도 높게끔 3m 이상이에요. 그렇게 세워놨는데, 여기가 그게 있습니다. 항상 공원 같은 데 보면 비둘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시는 아버님들께서 쌀을 보통 들고 오시더라고요. 쌀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세요. 비둘기들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다. 이 명동 구간의 행복로만큼은 그냥 걸어만 다녀도 행복이 뿜뿜할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복로만큼 진짜 한번 가보자. 이게 바로 의정부역 옆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가보시고요. 자, 우리가 행복로를 걸은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제일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행복로 걷다가 중간에 이제 골목들이 많아요. 명동도 옆에 보면 메인 로드가 있고 파생된 골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생된 길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 골목이나 딱 접어들잖아요. 그럼 바로 지척에 한 30m, 40m 정도 걸어가시면 바로 제일시장이 빵 하고 등장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여행은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인 것처럼 E.H. 카 그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뉴트로고 레트로 하면서 뉴트로해지는 거다. 레트로에 뉴가 입혀져서 뉴트로가 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정말 현대식으로 한번 명동 같은 공간 행복을 한번 쫙 걷고 한 블록만 더 가시면 바로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회귀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공간적인, 시대적인 이 포인트를 같이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바로 시장이 펼쳐집니다. 제일시장. 제일시장은 여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경기권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무려 600여 개 상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없는 게 없다. 안쪽에서 뭐라도 만들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거. 야, 이 전통시장이 수도권에서 톱3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시내에만 해도 얼마나 큰 시장들 많아요. 뭐 광장시장, 경동시장, 제기시장, 남대문시장, 뭐 기타 등등들이 쫙 즐비한데 수도권 내에서 탑3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규모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먹방 코스 있죠. 먹방 코스 전통시장 하면 사실은 싸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코스들이 재밌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전통시장들 아버님 어머님들 많이 가보시지만 가시면 중구난방이 있어요. 이게 섹션별로 이어져 있지 않다고. 근데 여기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먹는 구간들 있죠. 요거를 딱 끌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지. 국수존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잔치국수존에 있는 그 존 태화 형태로 섹션이 딱 나눠져. 국수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닭존이죠. 닭존. 닭, 치킨. 이런 거 닭 넘어가서 닭 구간으로 딱 넘어가면 야, 생닭부터 해가지고 튀김닭까지, 프라이드 닭까지 해가지고 줄줄이 박혀있는 그 닭 구간이 시작이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랐는데 족발 구간 있죠. 야, 이런 거 남대문시장 같은 족발 구간이 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섹션이 딱 정해져가지고 족발 구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분식존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테마존들이 있는데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들 가서 그게 너무 넓어.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외에 이게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입구 쪽에 있는 분식집에서 그냥 다 드시고 집에 간다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시장 안쪽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국수존 가셔야 됩니다. 국수존. 10개 넘는 국수집들이 한 곳에 쫙 모여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유명한 집 제가 상호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에 15년 경력의 국수의 달인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요. 국수의 달인집. 거기서 국수 달인이 만드는 비빔국수 새콤달콤합니다. 이런 것들 하고 잔치국수 뜨끈뜨끈하게 이런 것들 양도 많아요. 이런 것들 딱 드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족발촌이 있습니다. 족발촌에서 족발은 평범하죠. 근데 여기 가시면 야, 여기에 제일시장에만 있는 또 닭발 명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닭발로 만든 편육이 있어요. 편육인데 뭐 머리고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닭발로 편육을 만들었어요. 쫙쫙 눌러가지고 이런 편육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맛을 보시죠. 이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근데 어머님 중에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는 사실은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긴 것들 잘 못 먹습니다. 닭발도 아예 못 먹습니다. 닭발을 어떻게 먹어요? 네, 이렇게 손같이 생긴 걸 먹질 못하죠. 근데 요렇게 닭발로 만든 편육을 잘근잘근 맛있게 씹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드시고요. 통닭라인은요, 맨 끝집 가세요. 무조건 그냥 끝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TV에 가장 많이 나온 집인데 여기 가시면 가장 싸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이게 부위별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이거 먹었죠. 다리 야들야들한 거 좋아하잖아요. 잔혹해서 다리만 못 먹죠, 저는. 통을 먹어야, 닭도 먹기가 그러나? 근데 괜찮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리만 한 5개를 튀겨 나왔는데, 가격이 있죠. 1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래 뭐 집에서 시켜 먹으면 프랜차이즈점에서 시켜 먹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의 한 절반 가격으로 통닭 한 마리 시켜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정말 맛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통닭도 그냥 튀겨주지 않아요. 초벌 통닭 약간 온도별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초벌하고 옆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딱딱 온도별로.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덜 튀겨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꼬챙이로 다 쑤셔가지고 이렇게 이쁘장하게 맛있게 다 튀겨줍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앞거는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 제일 시작에서 가장 유명한 먹방 코스는 바로 분식촌입니다. 이게 어딜 가나 분식들이 요즘에 난리였죠.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됐던 게 바가지. 굉장히 비싸게 판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장 유명한 집 중에 한 곳을 갔는데 요거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들한테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 어차피 오픈런 하는 데니까 분식집인데 오픈런을 해요. 펑 뚫린 분식집에 오픈런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만두튀김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어요. 야, 만두튀김인데 만두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당면만 있는데 이걸 튀겨주잖아요. 근데 이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2,000원을 주잖아요. 2,000원을 주면 만두를 한 서너 개를 튀겨줍니다. 요즘은 굉장히 만두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큰 걸로 만두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이렇게 딱 주시는데 튀김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그 외에 우동 그릇 녹색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만두 튀김을 딱 얹어가지고 그냥 줍니다. 야, 요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약간 여유 되시면은 떡볶이 하나 시켜가지고 버무려도 범벅으로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야, 순대도 그냥 한 그릇 시키시면 1인분만 시키셔도 야, 그릇 가득 쌓아줍니다. 내장까지 가득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탁자가 거의 한 2만 원 정도면 이 탁자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가득해서 드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나오시면 진짜 정말 행복한 의정부의 행복로 투어가 되는 거죠. 의정부가 요즘에 밀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음악로드 하면서 음악 투어 코스 시간에 그때 야, 우리가 분당에 있는 것들 하나 하고 그다음 파주에 있는 곳 갔다가 황인용 씨,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뮤직 도서관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그것처럼 의정부에 가면 뮤직 도서관이 야, 음악을 듣는 도서관이 있어?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음악 도서관쯤은 정말 쯤이야 할 만한 그런 도서관이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핫한 곳들 2개를 연속적으로 좀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도서관이 있냐? 여기는 사람들로 북적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행복한 북적 의정부터라 그랬는데 여기 진짜 정말 책으로 북 BOOK 북적 됩니다.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딜 가냐면 아트. 야, 음악 미술 도서관, 그러니까 뮤직 도서관도 있는 반면에 아트로 내세운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숫자가 1,200개가 넘는데 아트의 컨셉트로 밀고 있는 도서관은 의정부가 유일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야, 이거 굉장한 테마구나 생각하시고요. 야, 그리고 이게 진짜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 있죠.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옵니다. 야, 예전에 기억나세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 화장실 투어도 한번 했었잖아요. 화장실도 대한민국 화장실을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도서관을 벤치마킹하러 의정부를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곳이다. 자, 어떻게 찾아가느냐. 아트 미술 도서관. 의정부역 말고요. 일단은 여기는 도봉산역 1호선입니다. 1호선. 도봉산역에 먼저 하차를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하차 후에요. 10-2번 승차 버스 20분 정도 오시면 바로 도서관 앞에 정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직접 몰고 가야 되겠다. 신기하다. 내가 의정부까지 가는데 좀 몸이 불편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차요금 무료입니다. 근데 주차하기가 하늘 별 딱입니다. 그리고 주차하잖아요. 주차한 곳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걸어가야 돼요. 요 뒷길로 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거, 살인적이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도 30면이 있어요. 주차를 30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옥외 쪽에 보통 지하는 다 찹니다. 그래서 옥외 쪽에 48면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찬다는 거 기억하시고 일찌감치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도봉역에 하차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 야, 요것도 지명 재밌게 알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
산 전체가 큰 바위로 이루어졌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조선 태조. 아까 우리 의정부도 태조잖아요. 태조 이성계 스승님이 계십니다. 무학대사님께서 조선 왕조 창업의 길을 닦았다. 이래가지고 어디서? 도봉산에서. 이런 썰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거기서 나온 게 도 닦은 산이구나. 봉우리구나. 도봉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재밌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2019년도 11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일한 미술하고 아트하고 도서관이 만난 거다. 그리고 진짜 정말 아트스러운 게 뭐냐면, 이것도 놀라워요. 밖에서 뭐 외관 자체가 정말 아트스럽게, 그러니까 약간의 명품 브랜드의 어떤 백 같은 걸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외관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무려 2020년도 도서관이 수상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잘 짓고 아트스러운 느낌의 도서관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 구조는요. 총 면적이 6,56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3하면 되죠. 그러니까 2,000평으로는 한 2,000평 정도 된다. 꽤 크죠. 그리고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그리고 1층, 2층, 3층이 다 테마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딱 아시고요. 이 미술관을 만드신 분은 그러면 누구냐 신기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의정부 시장이 만들었냐? 아닙니다. 이 의정부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 한 분이 계세요. 박영애라는 분. 이분께서 전 세계 30곳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30곳에서 700여 곳의 도서관들을 다 찾아가요. 공공도서관부터 이쁜 도서관까지 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요소들은 다 집어 오신 거죠. 그래서 탄생을 시킨 게 이 의정부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문화 대상까지 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설계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 도서관 책 권수 52,056권입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아트스럽다 그랬잖아요. 예술서적이 앞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술서적만 5만 권 중에 10,000권, 딱 20%가 전부 예술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한 예술서적, 리미티드 어디션으로 나왔던 예술서적들 있죠. 시중에서 못 구해, 절판됐어. 이런 것들을 여기 가면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 중에는 예술서적을 가장 많이 전국에서 보유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버님, 어머님 중에 예술하시는 분들이 제가 분명히 우리 몇 분 안 되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계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한번 가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층별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자, 1층요. 1층은 아트 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아트잖아요. 그래서 아트 그라운드 전시실도 있고요. 옆쪽으로는 우리가 책을 펼쳐서 볼 수 있는 열람실처럼 구조가 짜여져 있고 여기서 무조건 봐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must see. 1층에서 must see. 뭐냐면 깜짝 놀랍니다. 이름도 희한해요. 자, 이름이 뭐냐면 빅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북. 큰 책이다 이거지. 큰 책. 이게 뭐냐면 아버님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책을 딱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심지어 만지면서 책을 넘겨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책 자체가 작품입니다. 하나의 작품. 어떻게 되냐면 가로 길이만 51cm, 세로 길이가 71cm입니다. 이거 제 키만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책 두께가 10cm. 이거 이만해요. 괴물책으로 불립니다. 진짜 메머드급. 그리고 무게가 이게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무게가 47kg이에요. 제 몸무게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몸무게 47kg. 죄송합니다. 74죠, 저는. 47kg입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팝아트 선구자로 불리시는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작품들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그런 것들 엄선해가지고 이 안에, 책 안에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리미티드 어디션으로 찍었고요. 그래가지고 만든 책, 찍어낸 책 권수가 전 세계에 9,000권만 딱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9,000권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9,000권의 판화처럼 하나하나 번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희귀본, 의정부 도서관 거 있죠? 번호.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이런 거 안 하면은 신익수가 아니죠.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에서만 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번호가 3068번입니다. 야, 대단하죠? 3000권째 68번째의 그 책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정부 바로 이 도서관에 있는 거죠. 한 권당 가격 깜짝 놀랍니다. 제 출연료를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야, 대단합니다. 500만 원짜리 책. 이거를 한 권을, 낱장이라도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안 돼요. 장갑을 딱 끼시고, 마치 명품 시계를 보듯이, 명품 백을 만져보듯이, 소중하게 다루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뒤져보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서 하필이면 넘겼던 책장에, 와, 미국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옆쪽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 장면을 딱 보고 온 거죠. 와, 거기에 있는 캐년의 모습 있죠. 그걸 그대로 책으로 펼쳐서 그다음에 낱장까지 안쪽에서 한 장 더 펼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길이가 가로 길이만 제가 그랜드 캐년으로 본 것 중에는 가장 큰 그림과 사진을 보고 온 거죠. 와, 가로 길이만 한 2m 가까이 되는 그 그림을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온 거죠. 야, 이게 그 자체로 감동이에요. 그런 거. 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2층은요. 2층은 어떤 걸로 되냐면 철학, 그리고, 일반 도서, 어린이 도서까지 해가지고 2층은 제네럴 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제네럴 그라운드. 1층이 아트 그라운드였잖아요. 그라운드를 써가지고 2층은 일반적인 제너럴한 제너럴 그라운드입니다. 문학, 철학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일반 도서 코너, 어린이 도서까지 해가지고 잘 모아놨다. 그다음에 눈높이 있죠. 애들이 책을 뽑아 가질 수 있게끔 눈높이, 책꽂이가 되게 낮게끔 돼 있어요. 제 키에 딱 맞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이런 것들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자료가 있는 곳 2층에 가시면 잡지 큐레이션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 여행을 주제로 한 요거를 큐레이션해서 도서를 제공을 했던 적도 있었죠. 요거를 약간의 큐레이션을 해서 약간 섹션별로 전시를 하는 거죠. 테마별로. 아마도 올해도 여행을 섹션으로 딱 구성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맨 앞에 아마도 제 책이 꽂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꽂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거. 3층은 요겁니다. 그라운드라는 용어가 붙어 있잖아요. 3층은 멀티라고 씁니다. 멀티 그라운드. 그래서 3층에는요, 여기가 창작 공간입니다. 원래 항상 이런 거 있죠. 뭐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한 데는 2층 쪽은 창작자들이 그대로 쓰잖아요. 여기는 3층을 창작 공간,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일반인 그 예술가 분들한테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목적. 그래서 여기에 카페까지 3층이 다 있습니다. 카페 차 한잔 할 수 있는 데는 3층이구나 생각하시고요. 3층 여기서 꼭 봐야 될 공간 제가 또 찍어드릴게요. 여기에 가면 진짜 정말 아버님, 어머니들 깜짝 놀랄만한 공간인데 이게 뭐냐면 기증조리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VIP 중에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이 도서관 자체가 BTS. 네.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호령했던 그 K-팝, K-콘텐츠의 대가들 아닙니까? BTS. 거기에 있는 리더, RM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RM이의 본명이 아버님, 어머니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기 가면 RM이의 본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명. 남준입니다. 김남준. 남준이가 기증한. 여기에 VIP 조는 뭐냐면 VIP들이 기증한 책을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트, 미술에 관련된 책만 기증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BTS의 세계적인 팝 그룹 아닙니까? BTS의 RM이가 기증했던 책들이 여기에 쫙 전시가 되고 있는 거죠. 김남준의 그 책들이, 기증한 책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여기를 보러 와요. 왜냐하면 기증했다는데. 근데 기증한 거를 보러 이렇게
가져갈 정도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7권을 RM 남준 씨가 기증을 했고요. 근데 마지막에 있죠. 요거 있습니다. 문구까지 자기가 직접 자필로 사인하면서 여기에다가 책에 관련된 문구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오지 않을까? 이거 사진 찍으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RMC가 7권을 기증했다는데 직접 기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7세 생일 때, 아이고 어리기도 하죠. 27살 생일 때 있죠.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합니다. 금액을 기증을 했는데 그때 1억 원을 기증하시면서 미술 발전에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한민국에서 출간된 미술서적 중에 절판되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그거를 재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다양한 책들이 전국으로 한 400여 권이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정부 도서관 쪽으로 7권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도록하고요. 20주년 도록하고 나머지는 변월용 씨라든지 유영국 씨, 뭐 이런 분들, 김한기, 이중섭님,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이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이런 책들. 아트적인 책들을 기증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정말로 RM 좋아한다, 내 BTS 팬이다 이런 분들은요 요거 찍어야죠. 그 옆쪽으로 하시면 RM이 직접 써놓은 메모지에 문구 책으로 자필로 써놓은 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남준 씨가 적어놓은 이 책 문구만은 읽어야 됩니다. 정말이지 책만큼 무언가를 쉽고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지금도 책으로 많은 화가분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가끔은 꼭 제 옆에 살아 계시다는 느낌도 받는답니다. 책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야. 이런 의미죠. 부디 기쁘게 보시고 저처럼 많은 위로와 영감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림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저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남준 문구 책을 기증하며 남겼다. 이래가지고 남준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있습니다. 야, 그림 어렵지 않아요, 아버님, 어머님. 그냥 여기 가셔서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중간 재밌게 돼 있는데 1층, 2층, 3층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셔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말고요. 다리가 좀 아파도 우리가 여기는 회전식 계단으로 돼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게 있죠. 도서관은 들어갔다 나오면 사실 다시 들어가기 싫잖아요. 책에 질려버려. 근데 여기서 나가지 말고 회전하면서 안쪽에 문화적인 어떤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봐라. 이런 의미로 회전 계단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회전식으로 이렇게 3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어요. 저희는요, 제가 신문사 다니잖아요. 제 신문사는 5층이 편집국인데 4층이 조판이라 그래서 신문을 제작을 하는 데예요. 근데 거기에 회전 계단으로 4층까지 왔다 갔다 해요. 회전 계단 굉장히 익숙한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어요. 굉장히 널따랗게 그리고 각도도 완만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끔 회전 계단이 구성돼 있다. 요거는 한번 밟고 가볼 만하다 이런 거죠.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인 의자들이 있어요. 1인 의자들이 어떻게 놓여있냐면 통창으로 바깥에 책 보고 이렇게 앉아서 볕들 때 앉아서 보라고 이렇게 1인 의자들이 되게 이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혼자 가셔서 책 보기도 굉장히 좋구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최대 10권까지 공짜로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 한번 하고 공짜로 책까지 대출받아서 오게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도 찍고 오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의정부에 가시면 과학도서관 있습니다. 과학도서관. 이게 무조건 가야죠. 과학도서관은 아이들하고 하기 좋죠. 이제 곧 우리가 또 방송 나가는 또 일자가 4월 중순 아닙니까? 이제 곧 또 5월 되면 어디 갑니까? 어린이날 때 갈 데 없잖아요. 여기를 와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놀랄 노자의 도서관이 과학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가느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지하기 쉽게 의정부역에서요 버스를 타겠습니다. 그래서 72번이나 72-1번을 타시면 바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옆쪽으로 갑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옆쪽에 있는 바로 그 도서관이 과학도서관입니다. 이지하기 쉽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서관답게 아까 우리가 아트도서관은 미술책, 예술책이 가장 많았잖아요. 5만 권 중에 10,000권이 무려 예술책이었죠. 여기는요.
과학책이 넘버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도서관의 권수 있죠. 17만 권 정도가 여기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요. 과학 관련 도서관이 3만 5천여 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17권, 3, 5, 15죠. 야, 3, 6, 18이죠.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가 전부 과학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 과학책이 가장 많다. 기초 과학책이 7,000권, 수학책이 2,500권. 와이구야, 이걸 언제 다 보고 있습니까? 천문 우주가 1,000권, 뭐 기타 등등들이 줄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은 가장 많구나. 그래서 과학책 읽기는 너무 좋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책만 읽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학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겠어요? 도서관 안에 놀랍게도 전시관이 있습니다.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도서관에 책 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책은 덤이고요. 체험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어린이날 가면 너무 좋은 거죠. 가정에 따라 5월에 무조건 가야 되는 코스. 그래서 여기 가면 재밌는 게 있는데 단체 관람을 하게 되면 도슨트 분이 나오셔서 구석구석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도서관 설명도 하고 체험까지 설명을 다 해주면서 투어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갔잖아요. 개인 관람은요. 따로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포디관 있어요. 포디관 있잖아요. 좌석에 앉아가지고 영화처럼 화면 관람하는데 막 움직이고 막 물 나오고 막 바람 불고 막 하는 거. 이 포디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거 천체 투영실입니다. 과학관입니까? 전문과학. 그래서 천체 투영. 그래서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원형돔이 하늘로 딱 위에 감싸고 있잖아요. 거기에 천체를 투영합니다. 밤하늘 별자리, 우주 영상들을 관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잘 만들어놨죠. 그 다음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우주선 탑승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수직 상승 하강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약간 그 테마파크에 있는 의자 앉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런 체험이 가능한 의자예요. 그래서 우주선 탑승 정도는 아닌데 재밌게 만들어놨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키가 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키 제한이 있으니까 아까 포디가는 키 100cm 이상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키가 우주선 탑승은 90cm 이상 그리고 140cm는 안 됩니다. 140cm가 넘어갔다 이런 분들은 안 되죠. 저는 탈 수가 있겠네요. 아니죠. 자, 그래서 우주선 탑승 체험까지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같은 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이런 거 있죠. 그 약간의 그 뭐 장영씨 같은 분들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아인슈타인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 쿨 거북이 자리 김유진 작가의 만남 작가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의정부 시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여행 대한민국 여행 관련한 신엑스가 강연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셔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서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뭐 어때요? 가서 강연할 테니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완벽하게 오늘 의정부의 행복해지는 몸과 정신까지 행복해지는 북적북적 투어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행 꿀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거 있죠. 우리 해외여행 가실 때 수화물 붙입니다. 수화물 붙일 때 굉장히 요즘에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왜냐면 저가항공을 많이 타시는데, 야, 이게 다 유료야. 그래서 유료로 저가항공 타고 수화물 붙일 때 굉장히 궁금한 것 2가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 해답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거 궁금합니다. 일행하고 무게 합산이 될까? 그러니까 개인당 무게 제한이 있잖아요. 돈을 냈어. 근데 그거 그렇게 다 돈을 내니까 우리가 개인당 다 돈을 냈는데 짐무게 합산은 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정답은요. 됩니다. 합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1인당 만약에 10kg까지 수화물을 붙일 수가 있어.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3명이야. 우리 가족이 4명이가 이러면 10kg 곱하기 4하면 40kg까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게 개인들한테
무게 제한, 수화물 최대 중량을 제한을 줍니다. 보통은 1인당 32kg이 있거든요. 돈을 최대한 냈을 때 32kg까지 되는데 합산을 해도 이 최대 중량 제한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요, 무게 중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게를 딱 잡고 가야 돼요. 이걸 CG라 그래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CG라는 게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무게는 이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유료잖아요. 근데 수화물을 예약을 하고 싶어. 유료로 내가 등록을 할 거야. 돈을 내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은요, 미리 홈페이지 예약을 하는 게 가장 쌉니다. 이게 현장에서 공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5% 정도 저렴해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아이들도 위탁 수화물 붙일 수가 있냐. 아이들도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완벽하게 수화물 처리 방식은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 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의정부 투어.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 코스로다가 공짜로 심지어 비밀 같은 코스들을 제가 다 찍어드렸죠. 그러니까 지하철 여행지가 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번도요 멋진 여행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번 코스도요 지하철 여행 이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